문화는 일종의 공유된 기호들입니다. 기호라는 말은 묘석을 뜻하는 세마에서 왔습니다. 호메로스의 글에서 세마 세이는 묘지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아도르노는 박물관, 뮤지엄과 묘지, 마우솔리엄의 연결은 음양적 연상 이상의 것이라며 박물관을 예술작품의 가족묘라 했지요. 인류 최초의 박물관은 왕들의 묘소였습니다. 죽은 거물들의 묘소에는 무기, 접시, 왕관, 장식품과 같은 보물들과 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묘소가 박물관이 없던 사회에 박물관 노릇을 한 반면 현대에는 죽은 이를 매장할 때 그가 사용했던 온갖 귀중품들을 시신과 함께 묘 바닥에 쌓아두는 관습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거물이 수집하던 진귀한 작품들은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장소인 박물관에 기증되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이건희 씨가 소장하던 2,300점 상당의 미술품 컬렉션을 2020년 그의 사후에 삼성일가가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죠. 박물관이 없던 시기 묘소에 축적되어 있던 온갖 귀중품들은 결코 산자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고인들이 죽음 이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함께 묻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 생각하는 많은 작품들이 과거에는 종교적 기능으로 탄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기능상의 이유로 묘소나 사원 등에 놓여 그 장소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지요. 하지만 근대 이후 이 작품들이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박물관에 전시되며 기존의 아우라를 잃고 한갓 작품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발터 베냐민은 이를 예배 가치에서 전시 가치로의 기능 전환이라 설명합니다. 작품이 특정 장소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아우라가 붕괴한 상태는 현대 시각 문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미국의 비평가 로잘린드 크라우스는 현대성이란 조각이 건축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자립적, 자족적 작품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현대 조각의 역사는 조각이 일체의 외적인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자립적이고 순수한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이 모더니즘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길로 향하는 조각의 흐름이 생성되는데요. 이를 장소 특정적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지 예술가 크리스토는 장소 특정적 예술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술가입니다. 1962년 누군가가 89개의 드럼통으로 골목길을 막아버리는 희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크리스토와 잔 클로드의 설치 미술 작품이었죠. 작품의 제목은 기름통 장벽, 철의 장막입니다. 아직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등장한 이 작품을 통해 이들은 막혀버린 두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며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자 했죠. 이 작품 이후로도 이들은 끊임없이 미술관이라는 현대판 묘소를 벗어나 도시와 자연에서 작업을 펼치며 개별 작품들이 설치된 장소적 맥락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드로잉 작품은 크리스토가 콜로라도의 계곡에 커튼을 칠 요량으로 그린 스케치 작업입니다. 이 계획은 1972년 실제로 행해집니다. 아름답죠? 이들은 1985년 파리 폭레프 다리 전체를 커튼으로 감싸기도 하고 95년 독일의 국회의사당을 천으로 포장해버리는 작업도 감행합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이들의 계획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민족의 역사적 상징물이 예술의 재료로 전락하는 데 대한 반감이었죠. 그러나 정작 작품이 설치된 이후 우려의 목소리는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본 이들 중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죠. 여담으로 이 국회의사당 전체를 포장하는 데 든 천의 크기는 무려 10만 제곱미터였으며 사용된 로프의 길이는 15km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대체 대지 예술가들은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일까요? 크리스토를 포함한 대지 미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들이 활동한 당시 유행했던 미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대 가장 핫했던 작가 중엔 팝아트의 제왕 앤디 워홀이 있는데요. 그는 "미술 작품은 상품이고 작가는 비즈니스맨이다 라는 말을 했죠.
자본주의의 탄력성은 실로 경이로워서 작가들이 제 아무리 실험적인 형태로 작업을 선보여도 곧이어 작품들은 부자 수집가의 비자금 조성 수단 혹은 탈세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대지미술은 이런 예술의 지나친 상업화에 저항하고자 한 하나의 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토는 작품을 통해 돈을 벌지 않았냐고요? 물론 벌었습니다. 그의 설치 작업은 특정 시공간에 한정적으로 전시된 후 해체되기에 상품화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그린 드로잉들은 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위선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예술가들이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거나 체제 밖으로 완전히 뛰쳐나가려 했다기보다는 예술이 자본에 잠식되어 본래의 가치를 잃는 것을 우려했다고 보는 게 작가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아닐 듯 싶습니다. 예술이 삶을 예술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그날까지 양질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거꾸로 읽는 미술사의 검이었습니다.